인공지능이 우리 몸의 사진을 학습해서 병변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또 이를 홀로그램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다고 앞서 뉴스에서 소개해드렸는데요. SF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일 텐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이 기술을 개발하신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생체재료연구센터 한형섭 박사 모시고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앞서 뉴스를 통해서 잠시 기술에 대한 소개를 먼저 들었는데 박사님께서 메디컬 홀로그램 시스템이 뭔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엑스레이, MRI나 CT 같은 의료용 기기를 사용해서 촬영을 진행하는데 예. 의사 선생님들이 주로 흑백으로 된 단면 사진들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네. 네. 숙련된 의사는 엑스레이 사진들을 넘겨가면서 여기에 종양이 이렇게 위치해 있다. 아니면 여기에 결석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이게 어떤 위치에 어떤 크기와 형태로 있는 건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예. 이건 이제 의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는데요. 현재 종양 제거 같은 외과의 수술적 접근은 CT나 MRI 촬영에 의한 평면적 구조를 바탕으로 개인의 감각에 의존해서 종양 및 수술 부위로 접근하는 방식인데요. 예. 명의가 되려면은 CT나 MRI에서 본 게 평면적 구조를 머릿속에서 3차원으로 구현해서 수술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의사들이 좀 더 정확한 수술을 진행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입체 정보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디스플레이와 시스템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 기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우리 몸의 장기들을 2차원으로밖에 볼 수가 없었는데 3차원으로 보게 된다면 어떤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네,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하면은 암 조직이나 결석 같은 것들도 정확한 위치에 정확한 크기로 홀로그램 형태로 구현되기 때문에 예. 일반인들도 이걸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병변 표현력을 가지게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서 나오는 그림은 이제 MRI를 촬영하면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예.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이제 뇌종양이 있으셔가지고 조영제를 투입해서 종양 부위가 하얀색으로 염색이 된 것을 이렇게 X, Y 지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화면은 조금 전에 MRI 그림을 홀로그램식으로 변환한 건데요. 이게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이제 암 조직이고 이게 어떤 모양이고 크기인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훨씬 실감이 나고 뭔가 감이 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핵심은 병변 부위를 3D로 볼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건데 그런데 이미 엑스레이나 CT, MRI 영상을 3차원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그 기존의 기술과의 어떤 차별점은 뭔가요? 네, 엑스레이 사진이 기본적으로 이제 X선을 인체에 투과시켜 가지고 밀도 차이에 따른 인체의 내부 구조물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거라면은 예. CT는 이제 이러한 엑스레이 사진을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층층이 찍어가지고 수천 장의 엑스레이 사진을 쌓아놓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CT를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이제 3D 모델링이라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모델링을 정확하게 하려면은 기본적인 이제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이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사진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을 설정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복잡하고 미세하거나 위험한 수술이 아닌 이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잘 진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예. 또한 이렇게 만든다고 해도 이러한 3D 모델을 2D 화면에서 봤을 때 오는 차이점들이 생기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해 보려고 최근 몇 년 동안 3D 프린터를 사용해서 모형을 만드는 연구도 꽤 진행됐는데요. 네. 이게 모형을 만드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부정확한 형상 구현으로 인해 가지고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예. 또 홀로렌즈라든지 아니면 3D 수술용 모니터가 개발이 되었지만 이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경이나 디바이스를 직접 착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릅니다. 홀로렌즈의 경우에는 사람의 눈이 한 번에 하나씩밖에 집중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수술 부위 근처에 인위적으로 이렇게 3D 물체를 띄어서 사용하다 보니 시각 피로로 인해서 수술 결과가 오히려 좋지 않게 된다는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연구팀은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안경 3D 홀로그램 재현 및 비접촉 컨트롤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이게 수술용에 적합할 정도로 높은 밀도의 3D를 재현해주는 초다시점 디스플레이를 만들고 이 디스플레이가 사용자의 위치와 자색을 인식해서 3D로 복원된 모델을 수술실에서 디스플레이를 만질 필요 없이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기존의 CT나 MRI에서 촬영되는 이미지들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분석에 필요한 부분만 설정하는 방식을 습득하고 자동으로 3D 모델로 복원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했습니다. 예. 예. 이게 3차원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다 안전하고 또 인공지능이 우리 몸을 정확하게 분석한다는 점이 이 기술력의 핵심이 되겠네요.
자, 지금보다 기술이 더 좋아지면 상용화도 기대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병변이 훨씬 더 정확하게 표현이 되는데 예. 의료계와의 협업이 되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음.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데요. 반복 학습과 데이터베이스화가 필요해서 많은 환자의 임상 데이터를 모아야 합니다. 예. 현재 저희는 이 기술을 국내 한 중소기업에 대형 기술 이전 완료한 상태이고요. 앞으로 2년간 아산병원과 서울대 의대 측과 함께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 한국형 각종 질병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 가장 빠르게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성형외과인데요. 예. 네. 성형 쪽은 이제 비교적 기술적으로 적용하기에 간단하고 상담 현장에서 활용하게 될 경우 이게 체감이 많이 되는 분야여서 이미 어느 정도 얘기가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아, 예. 자, 기술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의료계와의 협업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걸 또 직접 의사분들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반응이 어떻던가요? 네, 의사분들은 처음에 보시고 이제 홀로그램 수준의 밀도 있는 3D 그림에 놀라시는 편이고요. 본인들이 이제 주로 진행하시는 수술이나 임상 분야에 맞추어서 적용시킬 수 있게 그 분야를 먼저 빨리 개발해달라고 부탁을 주로 하셨습니다. 아, 예. 네. 실질적으로 이게 상용화가 된다면은 환자들에게 설명하기에도 좋지만 의대생들이나 인턴 또는 레지던트들 교육시키기에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반응이 많으셨습니다. 아, 네. 네. 반가운 소식이었을 것 같은데, 자, 무엇보다 이번 기술은 인공지능 연구단과 또 공동 연구를 통해서 진행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계기로 공동 연구를 진행하게 되신 건가요? 이번 연구는 인공지능 연구단의 강민구 박사님과 협업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요. 네. 저는 그동안 생체 재료 개발을 해왔고 동물 실험이나 환자들의 CT 이미지에 3D 모델링을 통해서 생체 역학적 평가를 진행하는 중이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더 효율적이고 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을 늘 해오다가 원내 동호회로 친해진 강민구 박사님과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아, 네. 당시 강 박사님은 초다시점 디스플레이 개발 연구를 하고 계셨고 제가 주로 하는 분야는 의료용 3D 메디컬 이미징 기술이었는데요. 제가 강 박사님께 디스플레이 기술을 의료 분야에 적용해 보자고 제안해서 지금의 기술이 완성되게 되었습니다. 네. 연구라는 게 워낙 다양한 분야가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자기 연구 분야 비슷한 박사님들과 연구를 진행하는데요. 기술이라는 게 결국 사용 가치가 있으려면 다양한 사람들의 니즈를 맞출 줄 알아야 하고 이 과정에서 여러 기술이 합쳐져야 할 때가 있거든요. 예. 내 연구가 부족한데 이걸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필요한데 저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종합연구소 체제여서 융합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 연구원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기술을 연구하고 창업도 하고 또 이제 실용적인 연구를 많이 하라고 권장하는 추세입니다. 예, 동호회에서 이 학문 간의 컨버전스가 이루어졌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런데 오늘은 메디컬 홀로그램을 주제로 박사님을 모시긴 했지만 원래는 박사님께서 생체 재료 개발 관련 연구를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자, 이 분야가 어떤 분야고 또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도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이제 사람의 몸 안에서 녹는 금속 나사 연구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연구 중에 가장 오래 하게 됐고 또 자신 있는 분야입니다. 네. 정확히는 정형외과용 생체 분해성 금속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넘어지거나 운동을 하다가 뼈에 골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 정형외과에 가서 금속으로 된 나사로 뼈를 고정하게 됩니다. 네. 그렇죠. 문제는 이제 뼈가 완전히 붙은 후에는 이러한 나사를 2차적인 수술을 통해서 제거해야 한다는 건데요. 제거를 하면서 진행하는 수술에서 발생하는 추가적인 고통과 비용 때문에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가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이것들이 금속이다 보니 10년 정도 지나면은 이게 녹이 슬거나 부러지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 연구팀에서는 몸 안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 뼈에 있는 원소인 마그네슘, 칼슘, 아연들만 가지고 생체 분해성 금속 재료를 개발해냈습니다. 이게 10년여간의 연구를 통해 가지고 임상 실험도 진행을 했고 식약처에서 판매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정형외과뿐만이 아니라 심혈관용 스텐트 등 다양한 의료용 디바이스로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미국 식약처를 통한 판매 승인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훨씬 안전할 것 같네요. 자, 마지막으로 박사님의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나 목표가 있다면 또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은 다른 공동 연구자분들과 함께 메디컬 홀로그램 시스템을 최적화하는 연구를 할 계획입니다. 네. 이 연구 외에도 우리 몸 안에 있는 노화 만병의 근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활성산소를 선택적으로 분출하는 생체 재료를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 재료를 사용을 해서 암 조직이나 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표적화해서 제거하고 치료하는 연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공학을 통해서 의료기술의 발전을 돕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몰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앞으로 의료 현장이 크게 달라지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여러 연구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어서 현실에서 좀 널리 쓰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형섭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